자, 우리 가주어 it 범위를 한번 불러드리면 동아이 학생들은 5가 문법이에요. 적어주시고 은성중 학생도 6과 문법이고요. 그리고 수서중 학생도 6과 문법에 해당됩니다. 가주어 갈 건데 우리 가주어를 배우는데 쌤이 첫 번째 페이지 뭐 적어놨나요, 여러분? 부정사. 뭘 적어놨다고 얘들아? 부정사를 적어놓은 이유는 아시죠? 왜 부정사를 가주어 때 배울까요? 응? 그치, 투부정사가 뭐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라고 얘들아? 진주어로 투부정사가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쨌든 부정사 배울 때 우린 가주어를 이미 배웠었고 대명사 때도 가주어를 배웠었죠.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할 건데 일단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얘 먼저 볼까요? it으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자, 우리 it이라고 하는 아이가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이 세 가지 구분하는 거 1학년 때도 많이 봤었고 쌤이랑 정규 수업 때도 봤었죠. 그래서 it을 일단 구분하는 문제가 포인트 1, 가장 첫 번째로 출제될 기본 난이도 문제일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만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This is an English Korean dictionary. It's mine. 이때 it이 뭐예요, 여러분? 인칭대명사. 뭐라고 얘들아? 인칭대명사라고 우리가 부리는 녀석인 거죠. 얘의 특징은 어떻게 인칭대명사인지 알 수 있지? 그쵸. 해석을 일단 뭐로 해석된다? 그것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다. 그 말은 직접적으로 얘가 받아주는 사물이 있다는 거죠. 앞에 어떤 특정 사물을 단수일 때 받을 때 우리 it을 쓰고 특히나 지금처럼 앞에 있던 어떤 특정 단어 중에 여기서 가리키는 게 뭐야? it이? 그쵸. 앞에 있는 뭐예요? English Korean Dictionary라고 하는 이 특정 물건을 딱 받아준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때 it은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는 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소리 내주세요. 두 번째,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예문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It is nice to meet you. 지민아, 큰 소리 내라고 다시 시작. It is nice to meet you. 이때 it의 역할은 뭡니까? 가주어예요. 가주어라는 건 임시적으로 또 가짜 주어를 세워놓은 거야. 왜 가짜 주어를 세워놨을까? 왜 가짜 주어를 세워놔? 진짜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뺀다. 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인의 의견이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주어를 뒤로 뺀 거죠. 그럼 진짜 주어 자리는 비워두나요? 영어는 주어 자리 비워두게 되면 명령문이라는 전혀 다른 문장이 되는 거니까 주어 자리에 어떻게 써 얘들아? 의미도 없는 어떤 단어? 가주어를 세워놓는 거죠. 지금 가주어는 어떤 특징? 뜻이 따로 없다. 근데 뜻이 없는 가주어면 이시면 다 가주어라고 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비인칭 주어도 대표적으로 뭐가 없어? 뜻이 없어. 그것이라 해석되지 않아.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우리한테 제일 관건이겠죠. 어떻게 구분해? 가주어는 반드시 뒤에 진주어. 그쵸?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진주어를 데리고 오고 이 진주어가 진짜 주어로 해석되는지 뭘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해석을 필수적으로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가주어와 진주어 유무를 확인하는 거. 비인칭 주어는 또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었죠, 여러분? 그렇지. 우리 기억하시죠, 여러분? 앞글자 따서 뭐라고? 날씨, 요게, 날거명이라고 쌤이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렸었고 문장 내용 자체가 날씨, 요게, 날거명의 내용을 담고 있더라 하면 얘는 뭐다? 얘는 비인칭 주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it을 구분하시는 거 가능하죠? 그래서 비인칭 주어 앞글자 다시 한번 따보시면 날씨, 요게, 날거명 날씨 시간, 요일, 계절, 날짜, 거리, 명암을 나타내고 있구나. 로 빠르게 나는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자, 밑에 거 구분해 볼게요. 이건 1분 드릴 테니까 각각 이유를 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 합니다. 1분 드릴게요.
시켜야 되나요? 그럼 승민이부터 1번 이유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뭐다? 투덜크가 그 영감을 나타내는 그렇죠. 다음 2번은 지민이. 투부정사니까 가주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쌤이 봐봐. 일부러 쌤이 이렇게 생김새만 대충 봤을 때 착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를 붙여놓은 거 보이십니까? 즉 얘들아 이 다음에 투가 있다고 해서 바로 진주어라고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시민아? 해석 한번 해봐 주세요. 수업 중에 집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걸 내가 해석을 해봤을 때 진짜 주어로 해석되는 거 맞구나 라고 확인이 돼야지만 비로소 얘는 가주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잘해주셨고 시연이가 3번 이유 마인이라는 특정한 사물을 가리키고 또 뜻은 뜻 Thanks for finding it for me. 그것이라 해석되니까 얘는 뭐다? 그래서 얘가 뭐다? 인칭 대명사가 된다. 4번 다음 분. 쟤랑이. 그렇죠. 잘하셨고 다음 분. 가주어인데 그 대절이 주어로 나오니까 주어로 나온 줄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보면 내가 제 시간에 모든 것을 끊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고 해석이 되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가주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것도 봐봐 쌤이 일부러 이렇게 대절인 거를 묶거나 줬단 말이에요. 얘도 이때 생긴 것만 보고 가주어 진주어라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위에 참고로 얘는 해석 어떻게 해 세랑아? 아니에요. 그럼 얘가 명사여가지고 꾸며주네. 형용사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동화는 아직 시험범위 안 나왔지만 2학기 때 나올 거예요. 2, 3학년 때 되게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so that 구문. 무슨 구문? so that 구문 해서 어떻게 할까?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그렇지. 뭐라고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대절하다. 너무 춥고 바람이 불어서 뭐했다? 자켓을 입었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포인트 1번 뭐 하는 거? 이세 세 가지 역할 구분하는 가장 기본형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내신 범위의 가주어를 언급한다 하면 투부정사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얘들아? 투부정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정사의 가주어 얘기하기 전에 부정사 기본기 빠르게 좀 훑어보자. 빠르게 훑어볼게요. 여러분이 좀 얘기해 주세요. 자, 투부정사 기본이 어떻게 만들어요? 다 같이 투 플러스 동사 원형. 너무나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도 이걸 확인을 안 하는 놈들이 있어, 얘들아. 투 다음에 그 뭐인지 확인, 동원인지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자, 이걸 부정형 나은 어떻게 만들죠? 그치, 어떻게 만들어? not을 투부정사 앞에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맞죠? 수동형 어떻게 만들어? to BPP. 그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쓸 자리에 수동 때 BPP를 쓰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참고로 전차 to를 생긴 걸로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떻게 구분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부정사고 to 다음에 뭐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다. 근데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주고 나한테 바꿔 쓰래. 뭐로 바꿔 쓸 거야? 투부정사로 쓸 거예요? 투부정사로 쓸 거예요? 절대 안 되고 ing 붙여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동명사로만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어쨌든 전치사 투랑은 헷갈리지 않는 거 맞죠, 우리? 자, 투부정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준동사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얘기해 볼게요. 무슨 역할? 명령부 나와야지. 승미도 자꾸 소리내서 뭐라고 얘들아? 명령부 역할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뜻 얘기해 볼까요? 명사 역할할 때 뜻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 뭐뭐 하는 것, 뭐뭐와 기의 말투.
형용사는요. 뭐뭐 할. 부사는요. 6개 얘기해 주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만 맨날 말하지 말고 6개. 그치. 또 뭘 위해? 하기? 예, 뭐뭐 하기에 뭐뭐한 정도. 또 뭐뭐에서 기쁘다 감정의 원인. 뭐뭐 하기에 뭐뭐한 정도. 또 나머지 3개. 쌤이 빈출 동사. grew up to be, woke up to be. 결과 해서 어떻게 써? 뭐뭐 했다 결과. 그래서 뭐뭐 했다였잖아. 또 You must be genius to solve the problem. 뭐였어?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군 이었잖아 얘들아. 또 하나 뭐뭐 한다면이라는 조건도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어쨌든 부사용법은 정말 다양한 뜻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가주어도 투부정사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지민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 안에 투부정사 역할 구분하는 거, 용법 구분하는 문제가 몇 문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내신 땐 얘는 포인트는 아닐 거예요. 가장 포인트는 어쨌든 투부정사를 기본적으로 제대로 써낼 수 있느냐가 포인트 두 번째인 건 당연하죠. 우리 두 번째죠. 그리고 용법 구분은 이번에는 메인은 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명령부 용법 중에 우리가 이번에 가주어 때문에 얘를 배우는 거 아니야? 3가지 용법 중에 어떤 용법대의 경우를 말할까요? 명사적이겠죠. 왜? 주어로 쓰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로서 쓰이는 투부정사는 당연히 뭐 명사적 용법의 경우이다. 그래서 진주어 경우, 명사용법 경우 다시 얘기해 봅시다. 뜻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주어는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죠? 다 같이 주목보. 어떤 역할? 주목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주어는 주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동사 바로 앞에 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목적어랑 부어가 둘 다 뒤에 있어. 그럼 구분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목적어, 부어 구분 어떻게 할 거야?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목적어는 해석이 뭐뭐 을를. 에게는 4형식만 해당되니까 을를로 해석되면 목적어고요. 부어는 딱히 다른 조사가 없어요. 해석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신 부어는 말하신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비동사 뒷자리는 부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고, 또 부어는 주어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바꿨어도 심지어 무방했잖아. 기억하는 거 맞니, 얘들아?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바꿨을 수 있나요? To travel around the world is my dream.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게 부어를 검증하는 방법이고, 주어는 어떤 조사가 붙나요, 여러분? 은는 이가가 붙으면 주어라고 구분할 수 있겠죠. 즉슨 우린 이번에 명사적 용법이 메인이니까 이 안에서 주어냐 목적어냐 부어냐 정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만 쌤이 얘도 포인트로 치별해주진 않을 거야. 얘를 직준적으로 문제를 내시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역할할 땐 당연히 뭐 얘들아? 어떤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인 것도 당연히 세트로 가야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얘도 이번에 메인은 아니에요. 그럼 메인은 뭐다? 가주어. 가주어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포인트 3은 결국 가주어 있을 투부정사 진주어로 했을 때 잘 쓸 수 있냐 인 거죠. 다시 말하지만 투부정사 구문이 길어질 때 이시라고 하는 아이가 뜻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왜 쓴다? 주어 자리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성우연 세수를 하고 오던 깨려고 노력을 해라. 일어나든가. 자, 이 자리에 애들 어떻게 한다고? 원래 자리에는 it을 대신 써주시고,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문장 맨 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내가 뭔가 이런 문장을 가주어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느냐가 일단 포인트 3번째니까. 원래 문장 먼저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To wash your hands often is important. 주어 뭐예요, 여러분? To wash your hands often이에요. 그럼 얘를 누구를 대신 써준다고요? it이란 아이를 어쨌든 주어 자리에 대신 채워주고, 그 다음에 서술어 버려 그대로 데리고 와?
그대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대신 비동사는 is에 맞게 쓰셔야겠네요, 여러분. 그럼 투부정사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버리면 돼요, 안 돼, 얘들아? 안 되죠. 당연히 투부정사 그대로 데리고 오는데 어디로 문장 맨 뒤에 서술어 쓸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거니까. To wash your hands often 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만드는 거? 그럼 우리 진주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자. 진주어는 사실 투부정사만 있지 않다 그랬죠. 되게 종류가 많은데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 뭐다? 뭐다? 대절. 우리 아까 봤었지만 뭐라고요? 대절. 이때 대절은 어떤 접속사? 어떤 접속사? 어떤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어떤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지. 왜 어느 자리에 쓰이는 거니까? 주어 자리 쓰이잖아, 얘들아. 주어. 주어 자리 쓰이는 놈은 당연히 어떤 역할? 명사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명접이에요. 명접의 대시란 아이의 특징은 뒤에 반드시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완전한 절. 우리 다 배웠던 거니까 대답이 나오셔야 되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여요. 투부정사로 하는 건 연습했으니까 대절 한번 해보자. 쌤이랑 같이 하는 거 여러분 해보세요. 1분. 했나요? 해볼까요? That we got together after a long time was not nice. 요거를 나은이 아까 했죠? 다시 흥민이가. 그쵸? 참 좋았었다. 근데 그것이 좋았었던 거 아니고 뭐가 좋았었다? 됐다는 게 대절에 we got together. 이때 that 생략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목적어일 때만 쌤이 생략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합니까? 명접 벌써 까먹었나요? 뭐일 때만? 목적어일 때만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절로도 투부정사로도 가주어 써서 만들 수 있으면 돼요. 다만 참고로 알아볼게. 말씀드렸지만 동명사도 가능하고, 그죠? 동명사도 진주어가 가능하고, 의문사절도 가능하고, 접속사 if, whether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요거 해석해 보자. It was nice seeing you today. 해석. It was nice seeing you today. 오늘 널 본 게 좋았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why I was there. 뭐야?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는 none of your business. 네가 알 바 아니다. It is not certain if she gives me a second chance. 그녀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확실치 않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렇게 다양한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이 두 가지만 연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요것도 또 포인트 4. 자, 이때 뭐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냐? 바로 의미상 주어. 뭐라고 얘들아? 의미상 주어란 아이가 여기 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낄 수밖에 없는지를 쌤이 예문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얘들아. 요거 다 같이 읽어볼까? 소리에서 시작. It is not easy to make friends with people. 해석해봐. 뭐야?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아? 여러분도 쉽지 않나요? 근데 친구들 중에 되게 이게 너무나 쉬운 애들이 있잖아. 어디 가서든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고 뭐 누구나 친화력이 되게 좋은 친구들 있지 않니? 그치? 모두한테 이게 사실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이때 투부정사의 내용, 즉슨 친구와 사람들과 친구를 사귄다, 친구가 된다라는 게 아무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쉬운 거야? 이 그녀라는 이 아이한테만. 이 사람이 이 투부정사에 나온 동작의 진짜 주어잖아, 얘들아. 그래서 의미상 주어가 she가 따로 있어야지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의 문법적 주어는 누구야?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고 문법적 주어는 둘 중에 하나지 she는 문법적인 주어로 만들면 안 되잖아. 떨어지세요. 그래서 she라는 아이를 뭐로 만들어야 돼? 의미상의 주어로 따로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럼 의미상 주어 만드는 방법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었잖아. 일단 투부정사구 어디다 써야 돼요? 바로 앞에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드는 방법 두 가지 튀어나와야죠. 뭘 쓰거나 for 쓰거나 of 쓰거나. 다른 분들 왜 안 나오니? 못 쓰거나 for 쓰거나 of 쓰거나. 구분하는 것도 기억나야죠. 보지 않고. 기준 뭐였어? 그렇지. 뭐라고 해야 돼?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판단하는 내용이면 of고 그렇지 않으면 죄다 for예요. 그럼 다시 얘들아 투부정사 의미상주 어떻게 만들어 하면 여러분 일단 for가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뭐가 기억난다고? for를 쓸 일이 훨씬 더 많은 거야. 근데 몇 가지 예외 뭐라고요?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인 경우가 예외인 거니까 구분할 수 있으셔야겠죠. 그럼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그녀에게는 사람을 사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 뭐라고 할까? 다시 시작. It is not easy for her. 그쵸, for her.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에겐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 낯을 많이 가린다. 요렇게 쓰고 싶을 땐 투부정사 바로 앞에 써주셔야 한다. 그럼 우리 아래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성격 나타내는 셈이 단어들을 다 적어놔줬어요. 첫 번째 이 그룹은 좋은 성격, 두 번째는 약간 부정적 성격들 단어들 적어줬는데 단어 다 아시는 거 맞나요? 쌤이 단어 부르면 뜬 얘기해봐. sensible. 모르잖아. 씨. 예민 아니에요. 얘는요. 다 모르잖아. 나머지 아는 거 맞나요? 믿어도 돼? sensible 뭐야? 우리가 말하는 센스 있는 분별력 있는 이야. 우리가 말하는 센스 있는 성격이야. 아 되게 센스 있다 얘 이런 말이에요. 쌤 모르는 거 적어놓으세요. careless가 뭔데? 부주의야. 약간 덤벙대는 애들. reckless 무모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는 애들. immature 미성숙한 즉 유치한 애들. disobedient 불복종하는 이거든. 반항적인 말 안 듣는 이런 거예요. 부정적 성격, 긍정적 성격 다 적어놨죠.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에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thoughtful to say so. It is thoughtful to say so. To say so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들아? 그렇게 말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것은이 돼야죠, 여러분. 주어야죠. 어쨌든 그 so는 그렇게죠, 여러분. 앞에 한번 언급이 된 거고 두 번째 언급할 때 그렇게란 부사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렇게 말하다니 참 thoughtful하다. thoughtful한 게 뭔데? 생각이 깊다. 사려 깊은 사람이구나. 너 되게 생각이 깊구나 라고 칭찬하고 싶어. 근데 이걸 누가 한 거야? he라는 애가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It is thoughtful.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of 힘이 돼야죠. 뭐가 된다고 얘들아? of 힘이 돼야겠죠. 이 사람의 성격이니까. 이 사람의 했던 태도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는 거니까. 구분하셔야 한다는 거. 어쨌든 의미상 주어의 포인트는 뭐다? 사람 성격 태도일 땐 of 쓰고 나머지는 for를 쓴다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된 거 맞나요, 여러분?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 성격 중에서 이 세 개를 밑줄 그어놨다. 이유를 알겠는 사람. 비슷한 의미인데 그것 때문에 밑줄 그는 건 아니고 이런 경우를 여러분 좀 고민을 해봐봐. 봐봐. 여기에 둘 다 나이스야. 둘 다 나이스인데 얘는 왜 for가 맞고 얘는 왜 of가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위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It was nice for me to see you again. 이거는 왜 for야? 이건 나의 성격이야?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너를 다시 만났어. 그게 어땠어? 좋았어. 근데 누가 만난 거야? 내가 만난 거야. 내가 다시 너를 만난 게 참 좋았었다 의미의 나이스인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쵸?
근데 밑에 거는 다 지워볼게. 시작. It was nice of you to call me again. call me again은 뭐야? 네가 나한테 다시 전화한 너의 행동. 너의 행동이 참 어땠다는 거야? 참 나이스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 이거 얘의 성격이나 태도를 내가 평가하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얘네들은 이게 성격 태도 판단하는 거 맞는지 해석을 꼭 해보시라고요. 다시 뭐라고 얘들아? 해석을 꼭 해보시라고요. 성격 태도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이건 얘의 성격이 아니야. 내가 널 만난 게 나의 성격일 수는 없잖아. 이해되나요? 구분.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요 경우예요. 생략된 건 잘 몰라도 되고 요 경우. 포인트 5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5번째죠. 포인트 5. 우리가 지금 의미상주어를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미상주어를 죄다 아무데나 불필요한 데까지 써도 그게 틀렸다고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뭔 얘기냐? 여기다 얘를 쓰는 건 왜 틀렸는지 선생님한테 말해볼 수 있겠어?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She decided for her to study abroad. 왜 안 돼? To study abroad 하는 게 이 여자잖아.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허니까 얘가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썼어. 왜 안 돼? 이미 주어에 나와 있잖아. 근데 또 쓰는 거 안 된다고요. 의미상 주어는 어디까지나 그 문장의 표현이 안 돼 있는 경우만 쓰라는 거고요.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성우야 세수하고 와라.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시작. I want 다 같이 시작. I want you for you to submit your essay.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의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는 게 너라는 사람인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얘를 썼어. 근데 쓰면 왜 안 돼? 왜 안 돼? 이미 목적어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얘가 얘인데 또 쓰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여러분? 이미 언급돼 있으면 2번 쓰면 안 됨. 요것도 문법 오류니까 찾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의미상 주어를 굳이 안 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금처럼 이미 앞에 문장에 나와 있거나 나와 있지 않더라도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냥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경우일 거란 말이죠. 모두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for, people,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대명사 they로 가니까 for them이거나 아니면 너희들 모두거나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건 꼭 나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모두한테 당연히 해당되는 거잖아. 그럴 땐 굳이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문제하진 않으니까 참고로 말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 어쨌든 가주어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절대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는 문법 영역인 거 알고 계시죠? 주비율을 제대로 꼼꼼하게 다져오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어서 해주시고